자, 지금부터 구조역학 8장 Virtual Work Method의 후반부 부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Virtual Work Method를 이용해서 트러스 구조물의 변이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트러스 구조물의 변이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처음에 주어진 문제에서 하중 조건을 고려해서 실제 하중 조건이 P 시스템이죠. 실제 하중 조건의 그 하중들을 고려해서 각 부재의 부재력을 모두 구해줍니다. 모두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절전법을 쓰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러면 모두 그 부재력을 구해줬으면 그 다음에 할 거는 Q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Q 시스템이라는 거는 가상의 힘을 하나 줘서, 그쵸? 그때의 부재력을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가상의 힘을 어떻게 줘야 되냐? 그 가상의 힘을 Q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고요. 그 Q는 어디다가 주면 되냐면요. 우리가 변이를 구하고 싶은 그 지점에 주면 됩니다. 그럼 어느 방향으로 주면 되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이를 구하고 싶은 그 방향으로 가상의 하중을 주면 됩니다. 그 가상의 하중의 크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지만 큰 하중을 주면 나중에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쉬운 거는 단위 하중, 이렇게 1이라는 하중을 우리가 그 변이를 구하고 싶은 지점, 그리고 우리가 변이를 구하고 싶은 그 방향으로 단위 하중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주었을 때, 자, 여러분들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P 시스템, 실제 구조물에 주어진 하중을 없애주고 요 가상의 하중만 주는 거예요. 둘 다 주면 안 돼요. 없애주고 가상의 하중만 줍니다. 그럼 이 가상의 하중만 준 시스템을 우리가 Q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Q 시스템에서 다시 한번 모든 부재력의 크기를 구하고요. 그러면 그게 바로 FQ가 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실제 하중 조건에서 FP, 가상 하중 조건에서 FQ를 구했기 때문에 FQ, FPL 나누기 A1을 각 부재마다 다 구한 다음에 모든 부재에 대한 요 값을 다 더해주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지점의 특정한 방향에서의 변이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방향 또는 다른 지점의 변이를 구하고 싶다. FP는 실제 하중 조건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겠죠. 그렇죠? FP는 그대로 있고 Q만 우리가 새로 주면 돼요. 또 다른 위치에서의 하중을 구하고 싶다. 그럼 다른 위치에서 가상의 하중을 준 다음에 다시 구하면 되겠죠. 요거를 계속 반복하면은 다른 위치의 다른 위치의 변이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빔의 처짐을 Virtual Work Method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이 Virtual Work Method는 다른 방법과 다르게 빔에 대한 처짐도 구할 수 있고 트러스에 대한 변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빔에 대한 이 처짐을 구하는 방법도 이 트러스에 대한 그 변이를 구하는 방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 먼저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하중 조건에 그때의 이 빔의 모멘트 식을 구합니다. 모멘트 이퀘이션이죠. 그게 MP가 됩니다. 그리고 트러스 때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가상의 하중 또는 가상의 모멘트를 우리가 주면 되는데요. 어디다 주면 되냐? 우리가 찾고 싶은 그 처짐의 위치에 대해서 하중 또는 모멘트를 주면 돼요. 하중을 주면 하중은 어떻게? 수직 방향이죠. 따라서 그 수직 방향의 처짐이 되겠고요. 모멘트를 주면은 회전 방향이죠. 그래서 모멘트는 처진 각에 대한 게 되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수직 방향 처짐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수직 방향 하중을 주면 되고요. 수직 방향 그 회전 방향 각 처진각을 구하고 싶다. 그럼 모멘트를 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단위 하중, 단위 모멘트를 주면 되는데요. 방향은 어떻게 주면 되냐? 방향은 우리가 아래쪽으로 처지는 걸 플러스로 생각한다면 아래 방향으로 주면 되겠고 위 방향으로 처짐을 생각하면 위 방향으로 주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빔에서는 하중이 밑으로 주긴 하지만 그래도 위로 가는 걸 플러스로 많이 놓기 때문에 그냥 위로 줘도 됩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 답 쓸 때는 그 처짐이 아래 방향인지 위 방향인지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더미로드를 준 다음에 Q 시스템에서의 모멘트식을 찾습니다. 그 모멘트식을 우리가 MQ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MP와 MQ를 다 구했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번에 빔은 연속체이기 때문에 MQ와 MP를 이렇게 곱해서 그 식을 곱해서 EI를 나눈 것을 0부터 L까지 쭉 적분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값이 바로 우리가 그 원하는 지점의 처짐 또는 처짐각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트러스와 마찬가지로 다른 지점의 처짐 또는 다른 지점의 처짐각을 구하고 싶다. MP는 똑같기 때문에 MP는 놔두고 MQ만 바꿔가면서 다시 한번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빔에 대한 virtual work를 적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트러스에 대해서 virtual work를 적용하는 방법 두 가지 우리가 배우고 간단한 예제도 풀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조금 어렵기도 했을 거고 또 아주 간단한 문제만 풀어봤어요. 이 부분에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오늘은 예제 위주로 지난번에 배운 그 virtual work 메서드를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예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빔에 대한 우리 처짐을 virtual work 메소드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이번에 이렇게 실제로는 하중이 여기에 16 킵스의 하중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요 그림이 지금 주어진 그림이 P 시스템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전 문제와 다르게 우리가 이렇게 가운데 집중하지 있게 되면은 이때 모멘트 선도를 그리면 요런 아래쪽에 있는 요런 모양이 나오게 돼요. 모멘트 선도가. 네, 여러분들 직접 구해봐도 됩니다. 여러분 직접 어차피 기말고사 때는 전 범위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요거 구하는 방법도 어차피 또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요거 알아야 되고요. 자, 요렇게 집중하중이 생기면 두 개의 직선으로 이루어진 이런 형태의 모멘트 선도가 나타나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 여기 있는 모멘트식과 여기 있는 모멘트식이 다르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항상 모멘트 구할 때 이렇게 가운데 집중하주 있으면 예전에 AB 구간 사이에서의 모멘트, BD 구간 사이에서의 모멘트 이런 거를 이렇게 나눠서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나중에 Q 시스템과 이 P 시스템이 범위가 달라지게 되면은 조금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제가 예제를 통해서 보여줄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P가 B 지점에 주어졌을 때, 그쵸? 그러면 모멘트식이 AB 구간과 BD 구간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때 두 개의 모멘트식을 구해야겠죠? 여기 AB 구간과 BD, 그거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B 구간과 BD 구간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A에서 B 사이를 여기 A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X1이라고 놨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에서 D 구간도 A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를 X2로 놨어요. 우리가 기존에는 오른쪽에서부터 해도 되고 왼쪽에서부터 해도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Q 시스템 할 때 서로 범위가 달라지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를 수 있다면 그냥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해주는 게 제일 생각할 게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로 전부 통일했고 기준점도 A로 전부 통일했습니다. 그쵸? 자, A에서부터 가는 거를 X1, X2 이렇게 했을 때 먼저 A, B 구간, 즉 X1이 A에서 B 사이에 어딘가에 끊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MP1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왼쪽에서 잘랐으니까 반력이 그대로 있고요. 그쵸? 그리고 모멘트는 웃는 얼굴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돌려야겠죠. 그쵸? 이게 무슨 방향이죠? 이게 반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계 방향을 플러스 놨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써주면 요 식을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쵸? D에 대해서 모멘트를 여기서 돌리면은 자, 여기로 올라가는 힘 12x1 그 다음에 여기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mp1이 0이 되겠죠.
그래서 MP1은 요 x는 곱하기란 뜻이 아니라 x1에 대한 함수란 뜻이에요. MP1은 어떻게 되냐? 이항해주면 12x1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MP1식에 대한 요 수식을 구했어요. 자, 요거는 A와 B 사이고 A와 B 사이는 x1이 0에서부터 5일 때까지죠. x1이 0이면 A이고 x1이 5면은 B가 되기 때문에 그쵸? 0에서 5 사이가 되겠고 BD 구간에서는 마찬가지 x2가 A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B가 되려면 5를 넣어야겠죠. D가 되려면 20을 x2 대신에 20을 넣으면 그 지점이 바로 D 지점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간의 범위를 정해줘야 됩니다. 이 구간의 범위 정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가 적분할 때 이 구간의 범위를 고려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간의 범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해야 될지 알아야 됩니다. 요거 헷갈리면은 여러분들 그 채팅방이나 또는 지드응답 게시판에 꼭 질문을 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 부분도 여기서 끊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 웃는 모양이 되니까 MP2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 되고 요 자유물체도 안에 힘이 2개 주어지기 때문에 모멘트를 돌리면 여기 똑같이 12x2가 있지만 요 16도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팔 길이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모멘트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C 방향에서 C 지점에서 자, 요 길이 어떻게 되죠? 요 길이는 x2에서 AB까지의 거리, 즉 5를 빼주는 거죠. x2에서 5 빼준 게 팔 길이가 되고요. 요게 요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크기가 16이고 돌림 힘은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넣어주고요. 그쵸? 그래서 12x2 빼기 16, x2 빼기 5 빼기 mp2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mp2는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4x2 플러스 80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필기할 시간을 위해서 제가 조금만 이따가 다음 장을 넘길게요. 자,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혹시 다 못 본 학생들은 영상 유튜브에서 다시 보면서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 하중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모멘트식을 다 구했습니다. 그쵸?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C 지점에 변이를 구하기 위해서, 처짐을 구하기 위해서 가상의 힘을 줘야 되는데요. 자, C 지점의 변이를 구하기 위해서, 델타 C를 구하기 위해서 하중을 어디다가 줘야 될까요? 어디다 줘야 될까요? 그쵸. 우리가 C 지점의 처짐을 찾고 싶으면 C 지점에 단위 하중을 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C 지점에, 그쵸. C 지점에 단위 하중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때 모멘트식을 구하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은 이때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또 다른 두 개의 모멘트식이 나오는데 이 모멘트식의 구간의 그 크기가 구간이 아까 처음에 우리가 P 시스템의 구간과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게 이 예제의 가장 큰 챌린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요 두 구간에 대한 모멘트를 따로 구해줘 보고 그 다음에 얘를 적분할 때 어떻게 적분해야 될지를 그 다음에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제에서 이렇게 반력을 다 이렇게 주어줬지만 여러분들 숙제 풀 때는 하나도 안 줄 거니까 직접 처음부터 다 구해서 모멘트식을 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모멘트식 구하는 방법은 모멘트 선도를 그려서 여기서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P 시스템에서 했듯이 그렇게 딱 어느 구간에 잘라서 요 가운데 이 부분을 예를 들면 AC 구간을 여기서 자르고 CD 구간을 여기서 자른다든지 해서 자유물체도 그려서 구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라서 이렇게 모멘트 식을 구하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AC 구간과 CD 구간으로 나뉘죠. 아까는 A, B와 BD였는데 이번에 AC와 CD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A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X로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A, C 사이에 어딘가를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자유물체도를 그리면 전단력은 아래로 내려가는 게 플러스죠. 오른쪽이 그렇으니까. 모멘트는 웃는 모양이 되는 게 플러스인데, 그쵸? 이렇게 자유물체를 그리고 나서 보니 어떻게 되죠? 이 지점에서의 모멘트 돌려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8 길이 0.4, x3. 그 다음에 MP는, 여기 MQ입니다. 오타입니다. 요 MQ. 그쵸? 요 MQ1은 어떻게 되죠?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MQ1은 이렇게 0.5 x3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CD 사이에서 어딘가 끊어주면은 자유물체도에 요 Q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꼭 헷갈리지 않게 어디까지 자르면은 어느 하중까지 들어가야 되는지를 잘 머릿속에 확인해서 자유물체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MQ2가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요 지점에서 이렇게 모멘트를 돌려주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8 길이 0.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1, 하중 단위 하중 1은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들어가고, 요 8 길이, D에서부터의 8 길이, 요만큼 8 길이는 전체 X4 중에서 AC 길이만큼 빼줘야 되는데 이 AC 길이가 바로 10이죠. 그쵸? 그래서 10만큼 빼준 X4 빼기 10이 요 구간의 길이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MP를 빼준 게 다 합친 게 모멘트가 0이 돼야 되니까 는 0. 이거 죄송합니다. 이것도 오타네요. MQ2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MQ2는 마이너스 0.5 X4 더하기 10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들이 필기할 시간이 좀 부족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필기할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핵심 포인트는 AC 구간과 CD 구간의 요 구간의 크기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AC는 X3가 0에서부터 10이에요. 왜 그렇죠? 말 그대로 AC를 우리가 정의해 줘야 되는데 X3가 0일 때 A죠. 그죠? 그리고 몇일 때 C가 될까요? 여기서부터 조금씩 가서 이 길이가 얼마가 돼야지 C가 나올까요? 10이 됐을 때 C가 나오겠죠. 그래서 AC는 0에서부터 10이 되는 거고요. CD도 마찬가지로 CD는 0에서부터가 아니죠. 왜? C에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우리가 X4는 A에서부터 출발했잖아요. 여기서부터 X4가 어디까지 가야지 C가 나오죠? 여기까지. 요 지금 빨간색의 요 길이가 얼마죠? 여기 10이에요. 그래서 10일 때부터 시작해서 D까지 계속 가면은 그 길이가 20이 되겠죠. 그래서 X4는 10에서 20까지예요. 요 구간의 크기 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 구간에 대해서 모멘트식을 이렇게 구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구해준 식들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어요. 자, 왜 이렇게 표를 새로 만들었냐면요. P 시스템은 A, B 구간, 그리고 B, D 구간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거에 비해서 우리가 Q 시스템은 다른 색깔로 표시할게요. A, C 구간, C, D 구간 이렇게 두 개로 나눴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뭐였죠? MQ1, 얘가 MQ2, C, D 구간에서만 정의했죠. MQ2는. 그렇죠? 그 다음에 A, B, B로 나눈 게 이게 P1,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MP2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이제는 이게 안 맞으니까 우리가 세 개로 나눠줄 거예요. 어떻게? 요게 아이디어예요. 제가 보라색으로 할게요. 자, 요렇게 A, B, B, C, C, D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눠졌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레인지부터 해줄게요. 전부 다 모든 x가 0일 때 A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거였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A가 어떻게 되죠? A는 x가 0일 때고 그쵸? 이거 그냥 깔끔하게 보여줄게요. 자, 먼저 AB 구간은 x가 0일 때부터 5일 때까지죠. 그쵸? 그 다음에 BC 구간은 5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CD는 10에서 20일 때까지예요. 그쵸?
그때 먼저 AB 구간 먼저 볼게요. 요 AB 구간, 제가 보라색으로 자른 이 AB 구간의 빨간색 부분은 MP랑 MP1 중에 MP1이랑 MP2 중에 뭐죠? MP1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 MP1을 써주고요. 아까 그 식 그대로. 그 다음에 이 AB 구간의 Q 파란색은 MQ1이죠. 그쵸? 그래서 MQ1을 써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BC 구간에서 보세요. BC 구간에선 이미 빨간색은 MP2로 바뀌었죠. 그래서 얘는 MP2를 쓰고 파란색은 MQ1을 쓰면 되겠죠. 그대로 아직 MQ1이잖아요. BC 구간에서.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D 구간에서는 MQ2, MP2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MP는 AB와 BD로 나눴고 MQ는 AC와 CD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구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다 고려해줘서 AB, BC, CD 세 구간을 나눈 거예요. 그럼 AB 구간은 P는 MP1이고 Q는 MQ1이고 BC 구간은 P는 MP2고 Q는 MQ1이고 CD 구간은 P도 MP2고 Q도 MQ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조합을 만들어주면 요 구간 단위로 적분을 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들 필기 다 됐나요? 혹시 좀 늦어졌으면 그냥 그 유튜브 보면서 해도 되고요. 여기 있는 거 그냥 우리가 구했던 거 똑같이 쓴 거니까 요거 안 쓰고 그냥 MQ1, MQ1, MQ2 요것만 써둬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의미가 될 거예요. 그렇죠? 뒤에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우리가 이미 그 구해놨던 거 다시 한번 쓴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눈 거에 대해서 적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적분을 하면은 우리가 원래는 0에서 n까지 전부 적분을 다 해야 되는데 요게 구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 구간으로 나눴죠. 어떻게? AB 구간, 그 다음에 BC 구간, 그 다음에 CD 구간 이렇게 세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0에서 5, 5에서 10, 10에서 15로 나눴고요. 각각에 대해서 0에서 5에서는 P와 Q가 모두 첫 번째 P1, Q1 값이었고 5에서 14에서는 Q는 첫 번째인데 비해서 P가 두 번째 거였고요. 10에서 15 마지막 구간에서는 둘 다 두 번째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눠서 해당되는 MQ와 MP를 잘 써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적분을 해주게 되면 그 적분 값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C 지점에서의 처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래 방향을 플러스로 아까 하중을 줬기 때문에 그대로 요 정답이 아래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위를 플러스로 줬으면 플러스 값이 위 방향이고 이 문제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위로 플러스면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올 거고 여전히 그 답은 아래로 1833.33 나누기 2i라는 값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 적분하는 거는 매틀랩으로 해봐도 되고 뭐 계산기로 해도 되고 여러분들 편한 걸로 하면 되는데요. 시험 볼 때는 여러분들 계산기 이외에는 못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숙제나 예제 풀 때도 계산기로 하는 연습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적분이 계산기마다 이렇게 입력해주면 자동으로 적분값이 나오는 계산기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거 다 손으로 적분해가지고 그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 실수 안 하도록 좀 조심을 해주고요. 그 이외에는 나머지는 수학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요 값을 적분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거 다 더해주면은 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필기할 시간을 위해서 잠깐 시간을 주고요. 혹시 다 필기하지 못한 학생들은 유튜브에 동영상 올려진 거 보고선 다시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예제 문제도 하중 조건이 조금 복잡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P 시스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이 하중 시스템을 봤을 때 B에 이렇게 지점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일단 A, B에서 하나 나눠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B, C에서 나눠줘야겠죠. 왜? C부터 하중 조건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C, D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일단 문제를 처음에 봤을 때 여러분들이 P와 그 Q의 그 범위를 어떻게 나눌지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주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P는 이렇게 A, B, B, C, C, D 세 구간으로 나눠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Q는 우리가 지금 어느 부분의 변이를 찾고 싶대요? C 지점의 변이를 찾고 싶대요. 그쵸? 그러면 어디다 하중을 줘야겠죠? 이따 다시 하겠지만 C에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C를 기준으로 나눠지겠죠. 마찬가지로 A, B, B, C, C, D가 되겠죠. 이쪽에 하중이 있을 테니까. 그쵸? 그래서 다행히도 이번에는 세 개의 식이 P, Q와 각각 세 개의 식이 나오겠지만 이 그 세 개의 구간의 크기가 정확히 일치하죠. 이럴 때는 사실 우리가 A, B, B, C, C, D 각각 정의할 때 굳이 같은 방향, 같은 그 기준점을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선 제가 A, B 구간은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B, C 구간도 왼쪽에서부터 A에서부터 그쵸? 반면에 이 CD 구간은 D에서부터 이렇게 줬는데요. 이렇게 정확하게 구간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방향과 다른 지점 조건을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요 전 문제처럼 그러면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어떻게 x1, x2, x3를 정의해라 라고 문제 주어지지 않았다면 같은 그 시작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무조건 A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게 제일 쉽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AB 구간은 이렇게 이런 x1으로 BC 구간은 마찬가지로 A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x2로 CD 구간은 거꾸로 이번에 D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는 이런 x3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 시스템에 대한 모멘트식부터 먼저 구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AB 구간, BC 구간, CD 구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총 3개의 모멘트식이 필요합니다. 왜? 제가 지난번에 모멘트식 구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결국은 지점 조건이 변하거나 혹은 하중 조건이 변할 때 모멘트식이 변하기 때문에 그때 모두 끊어서 이렇게 구해줘야 됐었죠. 그래서 AB 구간은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x1을 A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러면 x1이 몇일 때 A가 될까요? 그렇죠. 0일 때. B가 되려면 x1이 2일 때. 이렇게 0에서 2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 모멘트식 MP1을 구해주려면 요 지점 C에서 이렇게 모멘트를 돌려주면 되겠죠. 교수님 여기 C가 어딘데요? 어딘지 그냥 임의의 지점이에요. 저도 몰라요. 그냥 랜덤하게 A와 B 사이에 어느 지점을 잘라줬을 때 그 지점을 C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 이 모멘트식을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요 지점에서 모멘트 돌리니까 10 곱하기 x 8길이 x1인데 반식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 MP1도 마이너스죠. 그래서 MP1에 대한 식은 MP1은 마이너스 10 x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이게 AB 구간에 대한 모멘트식. 그쵸? 특히 우리가 진짜 주어진 하중 P에 대한 이제 모멘트식 중에서 AB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MP1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C 구간 볼게요. BC 구간은 우리가 X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BC 구간도 A에서부터 BC 어딘가까지가 X2예요. BC 사이에 어딘가. 그쵸? 그러면 얘가 B가 되려면 X2가 얼마야 되죠? 여기 왔을 때 B잖아요. 그럼 X2가 2일 때가 그쵸? B고 그 다음에 5가 되면 C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다 이렇게 발력을 미리 구해줘야 되겠지만 저는 미리 구해놨다고 생각하면 발력이 22kN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물체도를 이렇게 그렸으니까 그쵸? 이 자유물체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을 적어주면은 모멘트에 대한 식을 적어주면은 어떻게 되죠? 10 얘는 시계 방향 얘도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 그리고 22가 시계 방향이 되겠네요. 그쵸? 8 길이는 요만 전체가 x2인데 여기 우리가 원하는 건 요만큼이잖아요. 그쵸? 근데 요 앞에 AB 구간이 5니까 x2에서 2죠. 2. AB 구간이 2니까 여기가 이만큼을 빼준 게 8 길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MP2는 반시계 방향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요거 정리해주면 MP2는 마이너스 12x2 빼기 44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CD 세 번째 이 조각을 세 조각을 냈잖아요. 전체 빔을 A, B, B, C, CD 이렇게 세 조각을 냈는데 이 CD 세 번째 조각에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CD는 이번에는 거꾸로 여기서를 원점으로 놓고 X3 왼쪽으로 가는 거를 플러스로 놓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먼저 C가 나오려면 X3가 얼마야 될까요? C가 나오려면은 여기서부터 얼마 가야 C가 나오죠? 그쵸. 4가 나와야 C가 나오죠. 그리고 0일 때는 D가 나오겠죠. 그래서 0에서부터 4, 즉 D에서부터 C까지가 0에서부터 4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거, 자, 모멘트가 여기서 우리 임의의 C와 D 사이에 임의의 점을 잘랐잖아요. 그쵸? 이 점을 D라고 놓는다면 이때 모멘트는 우리가 이 자유물체도의 왼쪽에 그려졌기 때문에 시계 방향이 되죠. 아까랑 반대죠. 그쵸? 웃는 모양으로 이렇게 웃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려면 얘를 요 시계 방향으로 돌려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은 mp3 더하기 8x3 요 하중의 크기가 8x3죠. 그리고 요 가운데 이렇게 생길 테니까 그때 D에서부터의 8 길이는 2분의 x3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0x3 요 반력에 의한 거는 0. 그러면 mp3는 마이너스 4x3의 제곱 더하기 20x3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필기할 시간 조금 줄게요. 시간 부족한 학생들은 유튜브 보면서 다시 한번 모자란 부분 채워주기 바랍니다. 자, C점의 변이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가상의 힘 Q를 어디다 줘야 될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여러분 채팅창에 빨리 적어보세요. 어디다가 Q를 줘야 될까요? 그쵸. C 지점에 줘야겠죠. 너무 쉽죠. C 지점의 변이를 찾고 싶으면 C 지점에 하중을 주면 돼요. 어느 방향으로요? 모멘트를 줘야 될까요? 하중을 줘야 될까요? 우리가 수직방의 변이를 찾는 거니까 수직방향 하중을 주면 되죠. 그렇죠? 회전이 아니라. 자, 그리고 위를 줘야 될까요? 아래를 줘야 될까요? 상관없어요. 그렇죠? 아래로 주면 내가 플러스 답이 나왔을 때 아래쪽을 쳐짐이 생겼구나. 위로 주면 플러스 방향이 나왔을 때 내가 위로 쳐짐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래를 플러스로 그냥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그 빔에서는 아래쪽이 처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나는 그냥 무조건 위로 하겠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Q를 줬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그 모멘트 식이 어떻게 나올지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간단한 하나의 하중이긴 하지만 보면은 A, B 구간 나눠줘야 되죠. 왜? 여기 핀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B, C에서 또 나눠줘야 돼요. 왜? 여기 또 하중이, 집중 하중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C, D에서 나눠줘야 되고. 아까랑 똑같이 세 부분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편해요. 어차피 구간의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쵸? 똑같은 x1, x2, x3를 써서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되겠죠. 요거 아까랑 다르게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좌표 변화를 또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까 구간의 크기가 똑같을 때는 아까 사용한 x1, x2, x3의 그 시작점과 방향을 똑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자, 아까 P 시스템 하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먼저 이렇게 세 조각으로 나눠줬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 조각,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두 번째 조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 번째 조각, 이렇게 세 조각으로 나눠줬을 때, 그쵸? 우리가 모멘트 방향은 오른쪽에 모멘트를 그리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 웃는 모양 만들어줘야 돼서, 그쵸? 이렇게 되면 시계 방향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근데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한번 구간의 범위와 모멘트를 구할게요. 하중은 AB 구간에는 아예 하중이 없네요. 외력이, 그쵸? 그러면 뭐 해보나마나 어떻게? 그냥 0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그 구간의 크기는 0에서부터 2. 아까랑 똑같죠? 이제 BC 구간은 요 발력이 하나 생겼네요. 그쵸? 요 발력을 가지고 모멘트를 구하게 되면은 여기서의 모멘트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쵸? 7분의 4가 발력이고 요 길이 8 길이는 X2에서 AB 구간인 이만큼을 빼준 8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Q는 7분의 4X2 빼기 7분의 8이 나오고요. CD는 요 발력 맨 끝에 있는 발력밖에 없네요. 구간의 크기는 아까랑 똑같고 해주면 MQ3는 7분의 3 X3가 나옵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필기할 시간을 좀 줄게요.
MQ1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죠. 그죠? MQ2는 이렇게 나오고요. MQ3를 이렇게 우리 거꾸로 줬기 때문에 조금 더 계산이 편했고요. 왼쪽에서부터 X3를 정했으면 조금 더 계산 방법은 조금 더 복잡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식 자체도 바뀌게 됩니다. 왜? 좌표 그 원점이 바뀌기 때문에. 하지만 요걸 나중에 우리가 다 적분했을 때 최종 값은 어느 지점을 원점으로 하든 X를 어느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왼쪽으로 하든 그 처짐 값의 결과는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 MQ에 대한 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이 X3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그죠? 근데 이 구간도 같이 변하기 때문에 결국 이 구간으로 적분했을 때 값은 똑같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 10초 정도 더 필기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학생들은 유튜브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를 만들게요.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표를 만들려고 한 거고요. 사실 이해가 잘 된 학생들은 표 안 만들고 바로 적분 시작해도 됩니다. 자, 이번에 어떻게 했냐? A, B, B, C, CD로 세 구간을 나눴죠. 근데 이 구간이 전부 다 P와 그 Q의 구간이 아예 똑같았어요. 그래서 고민할 것도 없어요. A, B 구간에서는 P1, Q1, BC에서는 P2, Q2, CD에서는 P3, Q3. 그쵸? 근데 요 레인지를 구간의 크기를 잘 봐야 되죠. 그렇죠? AB 할 때는 우리가 A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놨고요. 그 다음에 CD 할 때는 D에서부터 왼쪽 가는 걸 플러스로 놨죠. 그죠? 그래서 구간의 크기만 정확하게 잘 정해줬으면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MQ1, MP1, 그쵸? Q1, M1, Q2, MP2, Q3, P3 이렇게 전부 다 똑같은 걸로 되기 때문에 각각 짝지어서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시간 모자르면은 그 뒤에 있는 값은 아까 그냥 쓴 거니까 요거 안 써도 되고 그냥 MQ1, MQ2, MQ3, MP1, MP2, MP3 요것만 그냥 적어놔도 됩니다. 요거 참고로 제가 요 값이었다고 그 전에 계산한 값 다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필기 다 됐으면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가서 적분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적분을 하면은 먼저 어떻게 되죠? AB 구간은 0에서부터 2까지 P1, Q1이 되겠고 BC 구간은 P2, Q2, 2에서부터 5까지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구간이 여러분들이 구간 범위를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0에서 4까지죠. 그렇죠? 5에서 9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때도 P3, Q3 이렇게 해서 각각 따로 적분을 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좋은 거는 그 중에 Q1이 0이었죠. 그래서 얘는 그냥 해주나마나 0이겠죠. 곱해주니까 0이 되니까. 우리가 그 부재력 구할 때 트러스에서도 하나가 Q가 0인 거는 아예 고려도 안 해도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빔에서도 Q나 P 중에 한 부분이 0인 게 있다? 그러면 아예 고려 안 해도 됩니다. 왜? 어차피 0이니까. 그렇죠? 이 두 개만 적분을 해주면 되고요. 요 두 개를 적분했을 때 값은 이렇게 나와서 83.43분의 나누기 2i 값이 나오고요. 우리가 처음에 그 q를 줄 때 아래쪽으로 줬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플러스로 나왔음에도 답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 줬으면 거꾸로 이 답이 마이너스가 나왔을 거고요. 그러면 내려가는 거구나. 그래서 답은 어차피 내려가는 걸로 똑같이 나오지만 이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나 숙제 풀 때 요거 제가 뭐 문제 명시해 주겠지만 여러분들도 반드시 위쪽이다 아래쪽이다 요걸 표시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필기할 시간 조금 더 주겠습니다. 자, 다 못 쓴 학생들은 다시 한번 유튜브 보면서 채워놓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지점 조건이
이렇게 처짐이 생겼을 때, 지점 조건이 강제 처짐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에 이 그 Virtual Work 메서드에서 빔을 유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요. P 시스템과 Q 시스템에 각각 모든 해준 일의 양은 internal 에너지와 같다를 각각 한 다음에 요 두 개를 더한 P와 Q를 함께 더한 시스템에서 그 차이를 생각해서 우리가 계산해 줬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줬냐면 남은 부분이 뭐였죠? 여기서 총 해준 일의 양이 이 P 곱하기 요만큼. 그쵸? 요 부분이었죠. 델타 C. 그 다음에 요 Q 곱하기 델타 C에서 남은 부분이 요 P 곱하기, Q 곱하기 델타 C 부분이 남았었죠. 그쵸? 기억나나요? 근데 우리가 그때는 뭘 가정했냐면 이 A와 D 지점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가정했어요. 근데 이 A와 D 지점이 함께 움직여요. 예를 들면 이 A가 땅으로 이 델타 A만큼 땅으로 꺼졌어요. 밑으로 내려 가라앉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여기에 처짐이 생긴 것처럼 실제로도 이만큼 처짐이 생긴다면은 그 P 시스템과 Q 시스템의 차액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뭐만 있었냐면은 이 Q 곱하기 델타 CY만 있었어요. external virtual work. 총 우리가 해준 일의 양이 그 P와 Q의 그 차액이 얼마큼이었냐면은 이 Q 곱하기 델타 CY였죠. 근데 여기다 추가로 뭐가 생기냐? 이 반력 곱하기 실제 요 A점의 처짐도 똑같이 더해줘야지 그게 P와 Q의 그 차액, 총 해준 일의 차이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가 뭐랑 같다? 전체 스트레인 에너지의 차이. 우리가 뭐였죠? 그게 EI분의 MQMP를 적분한 거랑 같다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건 뭐죠? 우리가 C를 줬을 때 방금 우리가 구했던 문제가 이 C의 하중을 줬을 때 여기 실제 보에서의 C의 처짐을 알고 싶었는데 만약에 이 지점 처짐이 생긴다면은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이항을 시켜서 빼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원하는 델타 CY 언제 Q가 1일 때 그럼 요 1이니까 얘는 없어지겠죠. 1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QA는 뭐야? QA라는 거는 우리가 1이라는 하중을 줬을 때 A에 생기는 반력의 크기예요. 이 반력을 계산해 준 다음에 델타 A, 이 실제로 이 A 지점이 바닥으로 얼마큼 치마가 생겼는지를 곱해줘서 그거를 이항시켜줘야지 나중에 이렇게 빼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C 지점의 처짐을 구하고 싶다. 그럼 원래 우리가 처짐 그 지점 치마가 생기지 않았을 때 이 처짐을 구해준 다음에 QA 델타 A만 추가적으로 빼주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진 않죠? 왜 그렇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되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유도한 식에서부터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그쵸? 그리고 따라서 이걸 계산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virtual work으로 처짐 계산해주는 식에서 QA 델타 A를 빼주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QA는 Q 시스템에서의 A 지점의 반력 그리고 델타 A는 그 지점 치마가 얼마큼 생겼는지에 대한 크기입니다. 요거를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제는 방금 우리가 배운 이 지점 치마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긴 구조물이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여기 I 값이 일정하지 않고 어떤 AB 구간에서는 EI, BC랑 CD 구간에서는 그냥 I라는 거죠. 그 다음에 A 지점이 약 0.02라디안만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점 치마인데 지점 회전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0.26만큼 이렇게 치마가 생겼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A 지점이 요만큼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렇죠? 이렇게 0.002 라디안만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0.26 인치만큼 아래쪽으로 치마가 생겼대요. 자, 그리고 하중 조건을 보면 하중은 여기 O 킵스가 C 지점에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가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뭘 구하라고 하죠? 뭘 구하냐? D 지점의 아래 방향으로, 그러니까 아래 위 방향이죠. 수직 방향, vertical deflection. D 방향이 이 위아래로 얼마큼, 위 또는 아래 방향으로 얼마큼 처졌을지, 요 델타 D가 얼마일까요? 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너무 어렵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virtual work 메서드를 이용해서 델타 D를 구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세타 A가 생겼을 때, 그리고 델타 A가 이렇게 생겼을 때, A 지점의 지점 회전과 지점 치마가 생겼을 때의 그 요인을 추가로 더해주면 되겠죠. 정확히 말하면 빼주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나중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그럼 먼저 P 시스템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가 그 하중이 이렇게 C 지점이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반력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반력을 여러분들이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반력을 먼저 구합니다. 제가 반력은 미리 구했다고 이렇게 일단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은 뭐죠? X방향 힘의 합은 0, Y방향 힘의 합은 0, 모멘트는 0 해서 요거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캔틸리버의 그 반력을 구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멘트가 이 C 지점에 주어졌기 때문에 AC 구간의 모멘트와 CD 구간의 모멘트가 달라지게 되겠죠. 또 각각 분리를 해서 모멘트식을 따로따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AC 구간 먼저 볼게요. 여기 요 80도 사실 그 반력에 포함된 거죠. 반력 모멘트입니다. 자, AC 구간 먼저 보면은 AC 구간은 X는 여기 A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걸 X로 정했어요. 그러면 언제 X1이 얼마여야지 A죠? 여기서 시작하니까 X1이 0이어야지 A겠죠? 그 다음에 C가 되려면 2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1은 0에서 20이고요. 요 지점 중간에 이 0에서 그 20 중간에 A와 C 사이에 임의의 점에서 이렇게 D를 만들어서 요 지점에 잘라서 모멘트를 돌려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모멘트 여기 마이너스 80, 그쵸?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80 더하기 어떻게 되죠? 요 반력이 이렇게 5가 나오는데 요거를 X방향, Y방향 나누면 3하고 4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중에서 요 수직 방향에 대한 것만 그 모멘트가 생기겠죠. 4 곱하기 x1 그 다음에 빼기 mp1이 0이겠죠. 그래서 mp1은 이렇게 우리가 식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x2는 더 쉽죠. x2는 오른쪽 자르면은 하중도 없고 오른쪽에서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얘는 cd는 x2가 0일 때 d가 되겠고, 그쵸? 그 다음에 6일 때 c가 되겠죠. 그래서 0에서 6 사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cd 중간에 임의의 점에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그 자유물체도를 그렸을 때 그때 모멘트식을 쓰면은 아무것도 없죠. mp2 빼고는 하중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mp2는 그냥 바로 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그 기울어져 있다고 사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똑같습니다. 기울어진 거 헷갈리면은 얘를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평평하게 종이를 돌려서 얘가 그냥 일직선이 되게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놓으면은 그냥 우리가 풀던 빈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기울어져 있다고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다만 이렇게 그 길이 방향으로 주어지는 이 반력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빔에서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치겠죠. 이 4만 우리가 모멘트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4x1 이것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주면은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 못 쓴 학생들은 나중에 다시 유튜브 보면서 다시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Q 시스템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Q 시스템은 하중을 어디다가 줘야 될까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뭔지를 먼저 봐야겠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D에서의 처짐. 어느 방향 처짐? 수직 방향 처짐.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가 그 임의의 하중을 줘야 될까요? 더미 로드를
뒤에다 줘야겠죠. 어느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그렇죠? 우리가 아래 방향으로 하중을 주면 그게 플러스가 되는 거고 위 방향으로 주면 위 방향의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1킵을 이렇게 줄게요. 단위 하중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요만큼의 델타 D를 플러스로 놓는 거죠. 아래 방향으로. 그렇죠? 위로 놨으면 위로 올라가는 거 플러스 놓은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력을 구하게 되면 반력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반력 구하는 거는 꼭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숙제나 시험에서는 제가 안 주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반력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제 뭘 구하면 되죠? 아까랑 마찬가지로 AC 사이의 모멘트식, 그 다음에 CD 사이의 모멘트식을 구해야겠죠. 그게 바로 MQ가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장에 그거 한번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P 시스템 한 거랑 똑같아요. 다른 점 구간의 크기도 똑같고 다른 거는 반력만 바뀌었죠. 그쵸? 반력과 이 오른쪽에 이 CD 구간에서는 여기 1킵이 여기 이렇게 잘못제도에 보여진다는 거 말고는 전부 똑같습니다. 그쵸? 자, 그럼 반력이 바뀌었으니 바뀐 반력으로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D 지점에 대해서 MQ1을 먼저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마이너스 22 더하기 0.8 요 수직 방향 그쵸? 요거 곱하기 8 길이 x1 빼기 mq1은 0. 그래서 mq1은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오른쪽 거 다시 해보면 오른쪽 거는 이번에 0이 아니죠. 왜? 여기 우리가 1 단위 하중을 줬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모멘트식을 써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왜 근데 시계 방향일 거예요, MQ2가? 그쵸? 항상 우리가 모멘트는 웃게 해주는 방향으로 좌회몰출대 그리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게 웃게 만들려면 시계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MQ2. 그 다음에 요 1에 의한 모멘트도 요 이 지점, 우리 지금 모멘트 구하는 게 이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 이 지점에서기 때문에 이 1이 요런 식으로 회전을 해주니까 이게 무슨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 그래서 플러스 1 곱하기 x2가 0이 되겠죠. 그래서 MQ2는 마이너스 x2가 나옵니다. 요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얘네 어떻게 구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을 통해서 알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예제에서 한 거랑 똑같이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AC 구간 그리고 CD 구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쪼갰잖아요. 그쵸? 그러면 똑같이 써주면 이번에는 너무 쉬웠죠. 그쵸? P 시스템도 똑같이 AC 구간, CD 구간, Q 시스템도 AC 구간, CD 구간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구간의 크기만 적여주고 여기 MQ1, MQ2, MP1, MP2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되게 반가운 건 MP2가 0이기 때문에 CD 구간에서는 두 개 곱해줘봐야 어차피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적분을 해줄 필요도 없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 적어주고요. 마찬가지로 이거 너무 다 적을 필요 없이요. 그냥 MQ1, MQ2, MP1, MP2 이것만 적어주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혹시나 까먹을까봐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써준 거고요. 네, 굳이 다시 한번 적어줄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에 이제 적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점 처짐이 없으면 이제 델타 dy는 그냥 이렇게만 구하면 되겠지만 지점 처짐이 있었죠. 지점 처짐이 어떻게 있었죠? 세타 방향으로, 그쵸? 시계 방향으로 0.00이 라디안만큼 A가 회전이 생겼고 또 아래 방향으로 0.26만큼 지점 치마가 생겼어요. 그리고 회전이 생긴 만큼 요 QMA 세타 A를 빼줘야 되고 또 지점 치마가 생긴 만큼 QA 델타 E만큼은 빼줘야 되는데 그럼 이 세타 A는 0.002죠. 시계 방향 우리가 플러스로 놓으니까 그럼 델타 A는 우리가 플러스를 위 방향으로 놓는다고 생각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0.26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QMA와 QA는 도대체 우리가 어떤 값을 써야 될까요? 자, 그 문자에 힌트가 있어요.
Q라고 써 있는 건 우리 Q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요. QMA에는 A 지점의 모멘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A 지점의 모멘트 발력 뭐죠? 요거죠. 그쵸? 그리고 A 지점의 발력 어느 방향 발력? 우리가 요 처짐이 생긴 이 수직 방향 이게 우리가 위쪽을 플러스 일반 쪽에 이렇게 놓기 때문에 요 방향의 발력을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답은 뭘까요?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쳐보세요. QMA와 QA를 뭘로 사용해야 될까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회전이 0.002마크 생겼어요. 우리가 시계 방향 플러스로 놓기 때문에 요 반시계 방향에 대한 거는 마이너스 22가 되겠죠. 그럼 요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델타 A는 아래 방향으로 0.26이 생겼지만 우리가 플러스를 위쪽 방향으로 놓고 얘를 마이너스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QA는 요 위방향 1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답은 요거 QMA는 마이너스 22, QA는 1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델타 A는 마이너스 0.26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세타 A는 0.002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음 장에다가 한번 우리가 적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요 식이 아까 제가 주어진 식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식이 나온 이유는 우리가 그 모든 에너지의 합은 모든 해준 일의 합은 에너지의 증가량과 같다.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이 델타 dy 그리고 q는 1이니까 빼고 나머지 넘겨주면 이 두 번째 식이 나왔었죠. 이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QMA와 QA를 우리가 방금 구한 걸 넣고 MQ와 MP도 넣어서 적분을 하면 되는데 적분을 총 몇 구간으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적분을 두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쵸? 한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세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정답은 세 구간입니다. 세 구간. 교수님 아까 표에서 분명히 두 구간이었는데 왜 굳이 세 구간을 해야 되나요? 제가 처음에 주의해야라고 한 부분이 있죠. 뭐였죠? I 값이 달랐죠. 그쵸? I 값이 A, B 구간, B, C 구간이 I가 달랐기 때문에 그 I 값을 고려해줘서 A, B 구간은 2I, B, C 구간은 그냥 2I로 이렇게 나눠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구간 A, B, B, C, C, D 이렇게 3구간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QMA 마이너스 22, 세타 A 0.002. 근데 요 12는 그냥 그 인치를 피트를 인치로 바꿔주는 그 과정이고요. 여러분들 숙제나 시험 볼 때는 제가 전부 SI 유닛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런 그 단위 변화는 너무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제 밀리미터랑 미터는 여러분들 잘 알 테니까요. 그쵸? 이렇게 해주고 QA가 아까 1이었죠? 그리고 델타 A는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0.26. 이렇게 해서 다 써주고 적분을 해주면 답은 1.18인치가 나옵니다. 이 1.18인치는 뭘 의미하느냐? 아래쪽으로 처짐을 의미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Q를 아래쪽으로 줬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Q를 위쪽으로 줬다면 답이 마이너스 1.18이 나올 거고요. 따라서 마찬가지로 정답은 아래쪽으로 1.18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거 깨끗하게 지워줄 테니까요. 한번 안 쓴 부분 있으면 여기 쭉 한번 써주기 바랍니다. 쓰면서 그냥 베끼지는 말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한 30초 정도 시간을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필기해 보시고 시간 남는 학생들은 계산해서 이 값이 정말 이렇게 적분하면 나오나 혹시 제가 오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손으로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가 0이면 그냥 해주나 마나 그냥 지워줘도 돼. 안 써줘도 돼요. 어차피 0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 못 쓴 학생들은 유튜브 다시 보면서 작성해 주기 바라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는 프레임에 대한 이제 Virtual Work 메소드를 이용해서 변이를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트러스를 배웠고 빔을 배웠죠.
그럼 프레임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프레임이 무슨 구조물인지 여러분들 재료학이나 정육학 때 배운 적이 있나요? 쉽게 설명하면 프레임은 어, 압축 인장에 관련된 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멘트와 시어도 있는 거예요. 즉 트러스 부재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압축 인장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부재력도 있고 또 우리가 빔에서 보에서 고려해줬던 전단력, shear, 그 다음에 모멘트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나타나는 구조물이 프레임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구조물에서는 여러분들 버추얼 워크 메서드를 적용할 때 그냥 단순하게 트러스에서 하던 거 플러스 빔에서 하던 거, 즉 압축 인장으로 생겨나는 그 처짐과 그 다음에 모멘트로 생겨나는 처짐 두 가지를 같이 다 고려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프레임 구조물이 있고요. 이 프레임 구조물의 24 킵스가 이 B 지점의 오른쪽을 외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 C 지점이 이 수평 방향으로 horizontal 수평 방향이거든요. C 지점이 수평 방향으로 얼마큼 움직일까요? 라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수평 방향이 처짐이 생길 텐데 이렇게 모멘트가 생겨서 움직이는 게 있을 거고 얘를 트러스처럼 생각했을 때 트러스처럼 이 압축 인장 때문에 생기는 C 방향의 처짐이 있을 거예요. 요 두 가지를 다 더해주는 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얘기를 다음 장에 한번 식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우리가 델타 CX를 구하고 싶은데요. 요 C 지점의 그 X 방향으로의 그 처짐을 구하고 싶은데 얘는 프레임 구조물이라고 했죠. 프레임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 아까 얘기했던 트러스처럼 생각했을 때, 그쵸? AE 값으로 이렇게 우리 다 더해가지고 생기는 그러한 처짐이 있을 거고, 또 모멘트, EI로 인해서, 그쵸? 모멘트로 인해서 생기는 처짐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답은 그 두 개가 동시에 더해졌을 때라 했죠. 그래서 답은 요 C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 프레임 구조물을 빔이라 생각하고 우리 MP, MQ를 통해서 적분하는 거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 구조물의 하중이 이 B 지점의 P 시스템을 보면은 여기 작용했기 때문에 총 세 구간으로 나눠야겠죠. 그렇죠? 요 AB 구간, BC 구간, CD 구간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렇죠? 자, 그럼 AB 구간은 먼저 X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X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0에서 6까지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똑같이 요 지점, 요 끊어진 이 A, B 사이에 이게 아무튼 중간에서 임의의 점을 제가 자른 거거든요. 요때에 모멘트를 구하게 되면은 MP는 24X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헷갈릴 수 있어요. 요거 교수님 X1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모멘트가 어떻게 돼야 되나요? 똑같아요. 모멘트는 웃게 만드는 방향. 이 빔을 웃게 만드는 방향. 얘를 오른쪽으로 돌려놓고 X가 오른쪽으로 가게끔 보고선 웃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오른쪽 두 번째 요 BC 사이를 볼게요. BC 사이 구간을 보면은 어떻게 되죠? X가 B에 가는 게 시작점이니까 X2는 어디서부터 해야 되겠죠? X2는 6에서부터 15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잘랐을 때 이 점에서 모멘트를 돌려주면은 요 24가 요 24죠. 요 24가 24x2, 그 다음에 요 24는 팔 길이가 24에서 6만큼 뺀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m2 해서 요거를 다 더해주면은 m2x는 x는 없어지고 144만 남게 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부재, CD 부재를 볼게요. CD 부재를 보게 되면은 x3는 오른쪽부터 이렇게 x3를 정했기 때문에 D일 때가 x3가 0일 때죠. 그리고 C일 때는 X3가 18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요 임의의 지점 D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멘트를 돌려주면은 MP3 웃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방향이 되죠. 그래서 플러스 MP3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가니까 반시계 방향이죠. 마이너스 8X3는 0. 그래서 MP3는 8X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P에 대한 식을 A, B, B, C, CD 세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CX, 우리가 C 지점의 X방향 변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 Q 시스템에서
우리 더미 로드, 그렇죠? 가상의 힘을 어느 방향으로 어디다 줘야 될까요? X방향으로 C에다 주면 되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 지점의 그 방향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Q1을 주면 되고요. 그때 발력을 구하면 발력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발력도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면 되죠? 그냥 이 전체 시스템을 보고 X방향 힘의 합은 0, Y방향 힘의 합은 0, 모멘트는 0 해서 각각 발력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MQ도 MP 구해주듯이 이렇게 A, B, B, C, C, D 세 구간을 나눠서 구해주게 되면요. 요거는 아까 했던 거니까 제가 빠르게 생략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구해주게 되면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고 달라지는 점은 우리 하중 조건이 달라졌으니까 요 발력들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요 바뀐 발력에 의해서 모멘트 구해주면은 Q1은 X1, Q2도 X2, Q3는 6분의 5 X3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도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수업 들어보고요. 정 모르겠으면 이 캠퍼스 지리응답 게시판에 열심히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필기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 30초 정도 더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P 시스템과 비교해보면 구간의 길이가 정확히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원래 구간별로 MP1, MQ1, MP2, MQ2, MP3, MQ3 이렇게 서로 짝지어서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혹시 모르니까 항상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구간별로 AB 구간은 P는 MP1, Q는 뭐 MP1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확인을 하면서 표를 만들어 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표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짝이 잘 맞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레인지 써주고 요때 MQ1은 요게 MQ1, MP1, 뭐 그래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레인지 적어주고 첫 번째 AB 구간에서는 MP1, MQ1 그렇죠? 두 번째 BC 구간에서는 MP2, MQ2 세 번째 CD 구간에서는 MP3, MQ3 이렇게 각각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시간 부족하면 요거 쓸 필요 없이 그냥 MP1, MP2, MP3, MQ1, MQ2, MQ3만 써주면 돼요. 요 값은 우리 이미 전에 구해놨던 값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한번 써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빔처럼 생각해서 구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얘를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트러스처럼 생각하고 구하는 거예요. 왜냐? 얘는 프레임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쵸? 단순히 전단력과 모멘트만 있는 게 아니라 부재력으로 압축 인장 같은 그런 부재력도 같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이걸 트러스로 해석해 줄게요. 자, 우리가 트러스로 해석해 주고 이 그 부재력들을 구해 볼게요. 부재력으로 해봐야 두 개밖에 없죠. 그쵸? AC에 대한 부재력, 그쵸? 요 부재력, 그 다음에 CD에 대한 부재력. 요 각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주세요. 제가 벌써 다 적어놨네요. 그쵸? 먼저 P 시스템, 요게 P 시스템이죠. 진짜 하중이 주어졌을 때 P 시스템. 그리고 얘가 Q 시스템이에요. 자, A 지점 보면은 얘 이렇게 땡기고 있으니까 요 부재, AC에 걸리는 이 부재의 부재력은 뭐가 될까요? 플러스 8이 되겠죠. 그쵸? 얘는 플러스 8. 그 다음에 CD에 대한 거는 없죠. 아무것도. 이쪽에 어차피 롤러로 돼 있기 때문에 하중이 걸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해주나 마나 어차피 0이에요. 안 봐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Q 시스템을 볼게요. 제가 이거 거꾸로 적었네요. 그쵸? 얘가 첫 번째 게 FP고 얘가 FQ입니다. 제가 두 개를 거꾸로 적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Q 시스템 볼게요. Q 시스템은 우리가 이렇게 1을 줬을 때 발력을 구해보니까 얘가 6분의 5, 6분의 5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요 부재만 보면은 얘가 아래쪽으로 6분의 5만큼 땡기고 있으니까 텐션이 플러스 6분의 5가 되겠죠. 요 AC 부재력은. 그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CD는 롤러가 있기 때문에 미는 힘이 있어도 그냥 밀려나겠죠. 압축력이 안 받겠죠. 그래서 0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L을 구해보면은 AC 부재의 길이는 뭐 15fit였죠. 네, 인치로 바꿔주기 위해서 12로 곱해줬고요. A는 문제에서 13으로 주어졌고 2도 29,000으로 주어졌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A분의 FQ, FP, L을 다 곱해서 더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요거 다시 지우고 깔끔하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제가 FQ, FP 여기 표에서 요거 거꾸로 된 거면 여러분들 표시를 잘 해놓고요. 그쵸? 얘가 두 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0.0032라는 값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트러스처럼 해석했을 때는 0.0032, 즉 엑시얼 로드를 우리가 고려했을 때는 0.0032만큼 X축 방향으로 C가 움직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C 방향의 변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프레임 구조물이니까 우리가 빔처럼 해석했을 때, 즉 모멘트에서 생겨난 처짐과 그 다음에 엑시얼 로드로 생겨난 그 처짐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빔 구조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푸는 이 방법과 방금 트러스처럼 한 이 방법의 결과 두 개를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트러스의 결과는 0.003이라는 거 우리가 방금 얻어냈죠? 빔은 우리가 아직 안 했으니까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눠서 적분을 하면은 답이 2.8133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두 개 더할 때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되게 더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빔 할 때도 Q를 오른쪽으로 1만큼 줬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같은 Q를 쓰지 않으면 우리가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답이 틀리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요 빔처럼 해석했을 때랑 요 트러스처럼 해석했을 때 같은 Q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게 우리가 Q를 오른쪽으로 1만큼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2.8133이면 아, 오른쪽으로 2.8133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여기가 마지막 슬라이드니까 제가 시간 한 30초 정도 더 주고요. 여러분들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네,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 구조물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프레임 구조물은 그냥 빔 구조물 해석하듯이 해석한 거랑 그 다음에 트러스라고 생각하고 해석한 거랑 그 두 개를 다 두 번 다 수행해서 그 결과를 더해주면 되구나 라고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도 혹시나 2i분의 12세제곱은 왜 들어가나요? 이거는 그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들어간 건데요. 너무 고려 안 해줘도 돼요. 나중에 숙제나 시험에서는 제가 그 킵스 인치 유닛을 안 쓰고 US 유닛이 아니라 SI 유닛을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은 단위를 맞춰주려고 12세제곱 썼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너무 큰 의미를 두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숙제 풀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예제도 여러분들 직접 제가 조금 빨리 간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자기 처음부터 예제를 한번 혼자서 풀어보면은 나중에 퀴즈 공부할 때 또는 시험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